안녕하세요. 오늘만 네 번째로 동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경자년 이렇게 돼가지고 경자년에 주요 인사들의 세운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경자년의 전반적인 명리 해석적인 요소를 제가 다 풀어 올렸어요. 경자년은 어떤 식의 운이 적용된다. 주역사는 어떻게 나온다. 또 우리나라는 갑자 오행을 지배받는데 경자년에 때는 어떤 식의 이제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런 것도 제가 다 올려서 이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경자년에 대한 전반적인 저기를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12월 달에 새 운을 올리면서 주요 인사들의 새 운을 간단하게 써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문재인 해가지고 국가적인 운하고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김정은의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 정도 이렇게 써 올린 새 운밖에 없거든요. 근데 해마다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사들의 그걸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글쓰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동영상은 이렇게 올리면은 한 10분, 15분 올리면은 아주 이렇게 쌈박하게 딱 올리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올려가지고선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의 경자년 새해 운세를 이렇게 계속 올리려고 그래요. 내일은 박근혜하고 또 홍준표 이 세운도 제가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선 사회적으로 좀 저기 한다는 사람은 그냥 그 사주만 알면 이렇게 동영상 다 올리려고 그래요. 안철수 사주는 제가 이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요 상당히 여러 번 올렸어요. 그리고 이 안철수가 저는 요번에 문재인 오고 그다음에 홍준표 이렇게 싸울 때 안철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내가 지금도 자꾸 얘기를 하지만 동영상에도 그런 얘기 몇 번 했는데 홍준표가 안철수하고 단합만 했으면요 문재인 그냥 갔어요. 그때 안철수가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면 안철수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지금의 나라가 이 꼴이 안 났죠. 이 좌파 쪽으로 안 갔죠. 근데 홍준표가 되게 잘난 척을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홍준표는요 좀 이렇게 이 관상도 그렇고 뭐고 그러면 이렇게 이 관상이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밑에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 아우르는 스타일의 관상은 아니에요 홍준표가. 그렇다고 해서 황교안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이 좋은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철수 국회의원에 대한 교수인지 국회의사인지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 천문명리 하나인데 안철수 치면은 상당히 많이 뜹니다. 제가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뭐냐면 안철수가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나라 유명한 이강산이 그다음에 범진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 안철수가 됐다고 이렇게 올렸다가 떨어져가 되게 물먹었죠. 그때서부터 제가 솔직히 잘 나가다가 이 안철수가 된다고 해서 떨어지고 나서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전에 이제 이명박이고 박근혜가 할 때도 이제 이명박이 된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된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 사주를 구구절절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1년 반, 2년 전에 다 예측에 차기 됐건 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지금의 추세로 이렇게 봐서는 어떤 저기가 딱 나타나고 이전에는 황교안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낙연이하고 황교안에게 둘이 붙는데 이낙연이도 운이 왔는데 이 사람은 신약하기 때문에 그냥 근소하게 지고 황교안이는 좀 이명박처럼 당당한 사주기 때문에 차기 대권은 황교안이가 된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대권 중에 나오는 그러죠. 그 다음에 2027년도에는 누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 윤석열이가 지금 뭐냐면은 좀 이렇게 운이 잘 흘러가요. 운이 잘 흘러갑니다. 잘 흘러가는데 차기에 2020년 이민년에는 이 사람이 좀 물을 먹고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 관운이 2027년도 이렇게 차차기로 가면서 관운이 당당하게 오면서 이 병호 정미 이렇게 했을 때 윤석열이가 저기 옵니다. 이 관운이 되게 대운세월이 맞아가지고서 이때 상당히 득세합니다. 2026년, 2027년도 때
윤석열이 이게 그 되게 당당하게 뜹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서 이렇게 내가 딱 퀘스천 마크 딱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사주는 천간이 그 사람의 사회적 운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용신이 윤석열의 용신이 이렇게 무토거든요. 무토가 무게 합의돼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 붙더라고요. 기반이 돼요. 기반이 돼가지고 약간 그 대권에 약간 흠집이 가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그거는 2027년도 그쯤 돼가지고 그 대항마가 누가 나타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윤석열이가 대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렇게 판명이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안철수는 그 2027년도가 아니라 2028년도 이렇게 되면은 이장에 1년이 뒤쳐지거나 어떤 적이 되고 하면은 그 이후를 가면은 안철수가 2028년도 이후에는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68세 이후에 오는 이 유금 대운일 때 이 안철수도 대운선이 맞아가 되게 당당한 운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차기에는 윤석열이고 안철수고 이렇게 비등비등 가는데 그 중간에 뭐 헌법이 개정되거나 뭐니까 변수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에 딱 보고 하는 건데 차기는 황교안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이제 대항마로 안철수가 낀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명리에서는 큰 국가의 지도자나 통치자를 이렇게 4주만 제대로 알면 이렇게 예측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요 캐릭터 이렇게 보면은 딱딱 나타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안철수 사주는 1960년 2월 26일 아침 7시 50분에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거의 명리 확실한 그 시간까지 알려준 걸 되게 확실하답니다. 그래서 양력이고 올해 58세가 됐죠. 그러면 사주원국은 이민, 을미, 경진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진 있게 되고 12운성은 제왕, 양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12운성이 제왕, 양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당당하게 삽니다. 사회적으로 되게 당당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년은 자기가 이제 관대로 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당당하게 산다 그런 식의 운이 와 있어요. 운성은 그 사람의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펼치느냐 하는 그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성격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되게 당당하게 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살은 지살, 반환, 월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살이 여기 타지살이 돼요. 이게 인목이 있기 때문에 타지살이 되거든요. 이 타지살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국내보다 어디 가서 외국에 가서 오래 살다가 이건 지살이 되면서 타지살이 되면요. 어느 한 곳에 가서 길게 뼈를 묻기까지 죽을 때까지 살지 않고 어느 정도 살다가 또 돌아오고 어느 날 어디 가서 또 오르락 살다가 돌아오고 하는 이런 식의 것이 되게 강합니다. 지살이 타지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 나가서 좀 길게 정착하고 살다가 오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자꾸 변동하고 이동하고 싶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철수가 자꾸 당도 바뀌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변동이 심한 이유도 이 사람은 지살 해가지고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살이 강하고 이 타지살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직업 변동이나 당도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주는 되게 이제 좀 이렇게 저기한 사주야. 좀 특이한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행 구성을 봐가지고 격국용씨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금수, 목, 화토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목이 하나, 둘, 세 개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성이 하나, 두 개 돼 있고 경이 하나 돼 있고 토성이 여기 두 개 있죠. 그러면 이 사주의 가장 큰 맹점이 보이는 화성은 없어요. 화성이었는데 이 인목 속에 무병갑 해가지고서 인목 속에 병화가 당당하게 두 개 이렇게 함축돼 있어가지고 결코 이 사주가 화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그랬지만 화성이 세력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주는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주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은근히 화성은 이게 이제 식신생자라 그러는데 자기의 사업이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면서 또 이 지지에는 재성이 많고 그래가지고 은근히 이 사람이 장사 수단도 보이지 않게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주예요. 그러면서 이 사주의 특징이 있는 을경, 금이 을경 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관인 상생하는
관인상대는 종강성 사주라. 그러니까 이게 인목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저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 비견의 겁재가 되게 센 위에 자기가 투관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종강성으로 해야지 되게 이제 비견겁재이면 종왕성이죠. 종왕성 이게 이제 되게 강한 간인생의 종왕성 사주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냐면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경금이 자기 이제 관성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건 있지만은 태강한 겁재성 이게 분명히 겁재죠. 겁재성인데 이 겁재가 이 목성이 천간에 투관한 거 없으면은 비정격으로 봅니다. 이게 겁재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겁재성 편인격 용 정관사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 시상일이 정관 기격이라고 놓는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에 정관이 시간에 딱 투관됐으면 시상일이 정관 기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강한 걸 요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신약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정관을 부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학자나 그 다음에 정치나 관료나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거는 있지만은 이 신약하면은 자기가 이 관성을 부릴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자지우지 자기가 이렇게 승진해서 이게 당차게 차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상일이 평간 규격이나 시상일 편제 규격 같은 경우는 규격으로 놓는데 그거는 신강함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강하면 태양 쪽으로 가지고 그 격이 좀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신강하면서 시상 정관이나 평관이 투관돼 있으면은 사주는 좋다고 보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하면서도 이렇게 정관이 투관돼 있고 지지에는 관성이 많아가지고 재성이 많아가지고 많은 재물을 요 중에 포함되어 있는 생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은 가운데 자기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탁 증진해서 뜨는 운이라 그래요. 이 사주는 상당히 운행이 잘 흘러요. 오행이 잘 흐릅니다. 오행이 잘 흘러가지고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득세하는 운이라고 그래요. 이거 상당히 좋은 사주입니다.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또 뭐냐면 이렇게 을목이 경금에 이렇게 합돼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끌고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정당하거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을목 일간의 진토는 양인이 돼요. 이게 양인이 되거든요. 이 양인이 돼가지고 이 사주를 상당히 독하게 강하게 만듭니다. 이 사주가요. 그래가지고서 이 양인이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식의 그 역할을 해요. 이 진토가. 그래가지고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성과 재성을 능히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성은 여기도 있고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얻은 가운데 자기가 사회적으로 득세하면서 뜨는 사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관성이 올 땐 제일 좋고요. 재성도 오면 만만치 않게 괜찮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저기 하죠. 근데 이 사주의 또 특징이 뭐 있냐면은 그 지살이 있고 그다음 타지살이 가지고 자주 이동하고 어떤 나라 가가지고 오래 살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정당이나 직업이나 이걸 자꾸 바꾸는 거 그거는 이 지살 때문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수도 했다가 의사도 했다가 사업도 했다가 그다음에 정치로 했다가 그다음에 정치를 했다가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당으로 옮겼다 저 당으로 옮겼다 또 신타면은 뭐 못 들어오면 외국 나가거나 하는 것이 이 지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타지살인데 외국 나서 오래 있고 하는데 근데 이 사주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인미귀문이 있어가지고선 상당히 이건 수재 중에 천재입니다. 수재 중에 천재예요. 이런 식의 인미귀문이 있고 이게 인수가 딱 투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천재라 그럽니다. 천재. 이런 사람은 천재라 봐요. 그래가지고선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주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일제 반환귀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인을 끔찍하게 생겼고요. 이렇게 상당히 그 부인하고 이렇게 그 좀 잘 안 빗낙떠오면서 백년해로 하겠다는 그런 것이 되게 강해요. 일지에 반환귀신이 있는 남자나 여자는요 배우자를 되게 끔찍하게 생각하고요. 알뜰살뜰하게 살림 잘하고요. 남자는 부인을 상당히 아끼면서 살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까지는 전반적인 운을 이렇게 봤죠.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바로 전에 이게 동영상에도 황교안이는 황두드럭이라고만 불렀어요. 황두드럭이라고 불렀고요. 문재인은 꼴통이라 저는 부릅니다. 문꼴통. 이건 제가 왜 그랬는지 동영상 보면 아실 거예요. 왜 황두드럭이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황교안이 그 세운 풀면서 나 그 얘기를 했어요. 내 댓글에도 어떤 사람이 황교안을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되게 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약먹고 두드레기 발진해가지고 군대 안 갔다 오고 나서 사먹고 싶은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이요, 그 남자들은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어떻든 간에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익은 타익은 두드레기에 나가지고 이게 병역 회피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평생 자기 쫓아다니는 약점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윤석열이는요, 짱눈입니다. 그놈도요, 군대 안 갔어요. 이 눈 때문에 안 갔어요. 저도 이게 부동시고 되게 안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저도 나같이 이렇게 눈 나쁜 사람도 군대 갔다는데, 그 윤석열은요, 뭐냐면은 1.2하고요, 오른쪽률이 0.5랍니다. 요거 부동실에 해가지고 안 갔다. 그러니까 짱눈이라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안 갔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대통령 되고 뭐 하면요, 참 이명박이도 그렇고, 박근혜는 여자라니까 그렇다 하지만 노무현이 빼놓고 문재인이 빼놓고는 내가 보기에는 군대 안 간 놈들이 이게 득세하고 출세하는 것만 난 조금 배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안철수는 이제 공군 저기 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안철수가 공군이 해군 갔다 하면서 군대를 이제 의사로 갔다 왔죠. 근데 안철수는 이게 뭐냐면 꽁생사주라, 이게 학자라, 꽁생사주라, 안꽁생이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부르는 걸 알만 돼요. 알만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분명한 거는 황교안이는 황두드러기 해가지고 이건 평생 자기 약점으로 따라 붙을 겁니다. 윤석열이죠. 윤짱눈입니다. 짱눈이에요. 집단에 막 국민 추앙받는 그렇게 했죠.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이도요, 참 우리나라 참 인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검찰이나 이 판사나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검사나 이런 사백계 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가가지고선 뭘 한다 그러는데 그 새끼들은 솔직히 해서 공무원이었잖아요. 나라에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거 변호사 했더라 그래도 남 등쳐먹고선 그걸로 해도 돈 벌어가지고 살았던 놈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장사나 사업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월급 줘본 지 한 번도 없는 새끼들이에요. 그런 놈들을 자꾸 정치한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안철수도 안꼼생해가지고 그릇이 요거 잡히면 자기 꽁하고 그런 식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왜 안철수를 차기 대권에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사법계통에 장사나 사업을 안 했던 사람들이 자꾸 정치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꼴나고요, 황교안이가 대권 되고 이렇게 하디요, 뭐 이렇게 많이 배웠다, 무슨 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인생이나 그 다음에 그 세상 살아가는 이 민생 측면은요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물이 깨끗하면요 물고기가 안 놉니다. 안 와요. 그러니까 약간 혼탁하더라도 풍족하게 여유스럽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물이 흐르면서 물고기가 고야만이 그야말로 적이죠. 그러니까 법을 따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생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업이만 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끌어갔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명박이도 그 했지만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자주 풀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이가 우리나라에 이제 건국 이념을 해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거, 시초를 디뎌놓게 한 거 이승만이 했고, 그 다음에는 박정희가 이제 먹고 살게끔 만든 거죠. 그 기초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민주주의하고 이승만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먹고 살게끔 경제적으로 풀어주는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뭐냐면 전두환이 노태우 이렇게 했지만은, 노태우 이렇게 갔지만은요, 전두환이는 그때 이제 그 전두환이가 이렇게 대권을 잡아와서 대통령 됐을 때 자기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경제학자들을 그 경제장관이나 경제기업원 장관에 딱 앉혀놓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가지고 이게 정권을 전두환에게 밀어줬어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경제계를 잡고 있던 실권자가 전두환이가 밀어주니까 그냥 푹푹 차고 나가지고 이렇게 박정희가 틀을 잡아놓은 걸 탁탁탁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걸 노태우도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즉, 이승만이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세계적으로 기초를 잡아놓고,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적으로 살 만큼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꼽히게끔 성숙시킨 거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 때 했다. 그거는요 어느 쪽에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에 김영삼이다, 김대중이다 뭐 이렇게 쭉 하고 했지만 그거 그냥 밖에 정치한다 그러고 대모하는 놈들이요 나라를 부강하게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참 답답한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는요 공부도 많이 했고 교수도 했고 의사도 했고 사업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단순히 사법적으로 해서 정치하는 사람보다는 기본 마인드가 다를 거라는 식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차기 대권 우리나라가 제대로 살아가려면은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게 그릇 쪽으로 보면요 이 친구도 그릇이 못 돼요. 예, 솔직히 못 됩니다. 근데 뭐냐면은 안철수는 그래도 의사도 했다, 교수도 했다, 사업도 했다, 그 다음 외국 돌아다니면 이것 좀 많이 보고 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통찰 있게 많이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안철수의 저기를 하고 하는데 세월을 분석하는데 오행하고 60년 한꺼번에 같이 오는 거예요. 오행은 이렇게 60년인데 경자년이 이렇게 딱 오거든요. 경자년 딱 오기 전에 지금이 무신대운에 이 신금대운이 왔어요. 이게 자기 용신대운에 와 있습니다. 용신대운에 와 있어요. 근데 이게 경자년이 딱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뭐냐면 관성이 딱 와서 관인상생해가지고 이렇게 땅 해서 자기가 뜨는 운이 와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뜨는 운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수는 인수 이렇게 오면은 이게 자수는 이렇게 인목할 때 이렇게 심을 실어줘요. 심을 실어야지 이렇게 심을 실어주면 이렇게 겁재성이 돼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힘든 거죠. 근데 그 잠이 언제는 자기 동료나 이런 사람들은 잠이 이렇게 돼가지고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잠이 온진이 돼요. 잠이 온진이 돼가지고 자꾸 이 동료들한테는 배반당하고 배척당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자진 합수돼가지고 이 사람의 까다로움이 딱 와요. 그러니까 이 지지 세력이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경쟁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동료들한테는 배반당하고 자기한테 까다로운 운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운이에요. 지금 이 운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받들어져 가지고서 이 사람이 뜨는 운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경진 4월 15일 날 경진 어른이 왔을 때 경자년 경진이 왔을 때 이 친구는 전적으로 이 자기의 용신운이 딱 왔기 때문에 어디에 출마하든지 뭐든지 간에 이 대운에 이렇게 자기 운이 와가지고선 이 4월달 총선 때는 이 친구가 뜨는 건 사실이에요. 당선되고 이게 안철수 세력이 뜨는 건 확실하게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사회적인 운반은 사회적인 일을 첨가해가지고 경금을 딱 치면은 사회적 운은 이 사람이 관리사에게 뜨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이 나고 승진하고 뜨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은 경쟁이 치열하고 이게 동료들한테 막 배반하고 뭐 이런 식이 오고 오는데 이 밑에 사람들이 되게 자기를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서도 이렇게 딱 받들어지는 것이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선 이 친구가 정치 세력은 대운상에는 신금대운이 와 있어가지고선 전반적인 대운에서는 이 관운이 와가지고 이게 득세하는 운이다. 점점 뜨는 운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신살로세는 어른 제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까다롭고 곤못 쓸수록 잘 안 돼요. 연절제는 제살이에요. 일지는 도안하는데 이제 부인하고는 이렇게 되게 이제 잘 논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고 시는 장생이 돼가지고 이 밑에 사람들 해가지고서 되게 이제 강하게 본인한테 받들어진다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운이 와 있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제가 이제 11월 달에 이게 동년서 올 때 11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제 세력을 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움직이는 이 11월 달에 그 의뢰 있었어요. 11월 달 그렇지 의뢰 있었는데 이 친구가 10월 달 됐더니 어디로 갔냐면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운은 제가 맞추긴 맞췄죠. 이동하는 운은 맞췄는데 나는 그때 이제 독일에서 미국으로 튄다는 거는 그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이동하는 운이 왔으니까 아마 그 11월 달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미국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흐름은 맞췄는데 그게 그 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간 거죠. 그거는 이렇게 돼. 그다음 이제 정축년일 때 이게 1월 달인데 1월 달 때 이 친구가 별로 움직이는 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2월 달 그러니까 1월 말 2월 초 되면은 이동 변동수가 옵니다. 그럼 이때는 아마 미국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때가. 그러면 들어오면은 이 재성이나 이런 것도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그 괜찮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인 기묘 이렇게 했는데 경쟁이 치열하는 것 같아도 자기 세력을 이렇게 귀엽해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귀엽해가지고 서서히 뜨는 운으로 왔어요. 이렇게 무토는 점점 자기 용신인 재성에서 이 관성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 상에서 뜨는 운이 왔어요. 그러다가 4월달 되면은 경진해가지고 자기 본격적인 세운이 딱 도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자기가 이게 되게 뜬다는 거죠. 확 뜨는 운이죠. 떠가지고 뭐냐면은 저기가 돼요. 이 경진 이렇게 떠가지고선 그 자기가 어디 출마하지 당선되고 이제 그런 운이 와 있죠. 그러다가 심사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게 당당해지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그 경자녀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관인상생해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뜨는 운이 와 있는데 그것이 내년 신축년까지는 되게 득세예요. 자기에게 이름이 득세합니다. 그러다가 2022년 대선 때는 이 사람이 경쟁이 뒤집니다. 그래서 이민년 대선 때는 이 안철수 그 의원이 그 대선에 출마해봐야 낙선합니다. 또 낙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내가 보기에는 이 추세를 딱 보면은 2월달에 귀국을 해가지고 그 운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 세력을 기업하고 당선도 되는데 그것이 내년까지 그러니까 신축년까지는 이어지다가 이민년 되면 다시 꼬르륵 가라앉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때 또 내가 보기에는 그 대선 출마해서 낙선되고 하면은 또 외국 나갑니다. 또 외국 나갑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주죠. 그러다가 2027년도 되면은 병호 정리되는데 이때는 윤석열이가 이게 그 대원세를 해가지고 관원에게 당당하게 와 있어요. 이때는요. 이때 이게 되는데 그거 한 해 지나서 2028년도가 되면은 안철수가 다시 대원세월이 맞아가지고 뜨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그 뭐 헌법이 개정된다든가 뭔다고 하면 그런 변수가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차차기에도 윤석열이한테 좀 밀리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친구 68세 때나 73대 요쪽으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 대권을 못 잡으면은 요 시기에는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넘죠. 그러니까 70대 초반,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 대권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주예요. 이상입니다.